이번 주는 비트코인의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과 주요 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산 히트맵을 보면 내 위쪽으로도 크고 내 아래쪽으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큰 페이크아웃 이후, 즉 큰 페이크아웃이 나오고 하락 반전이 시작됐을 때 숏 포지션에 진입했어요. 바로 이어서 진행됐죠. 드로우다운이 왔다가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고 스톱로스와 손익분기점까지 갔다가 딱 손익분기점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포지션을 손익분기점에 맞춰 청산해야 했어요. 지금은 트레이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신 아주 중요한 질문 몇 가지에도 답변할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또 중요한 몇 가지 사항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 라인들, 즉 레인지가 뭔지, 포지션 사이징이 뭔지, 어떤 레버리지를 쓰는지에 대해 물어보셨죠?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 드릴 거고, 왜 트레이드를 청산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딱 그 자리에서 손익분기점에 청산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제가 여기서 거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어제 상황을 보면 여기서 가격이 거의 옆으로만 움직였어요. 즉 레인지 구간이었죠. 보시다시피 가격이 정말로 옆으로만 행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도 전형적으로 가격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쾅 조작이 일어나고 그게 발생했을 때 제 계획은 조작이 끝나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이었어요. 이제 분배 구간이 올 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쇼 포지션에 진입했는데 아시다시피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정말로 가격이 한번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결국 손익분기점에서 청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가격이 마감되는 걸 보면 모든 게 오후 5시쯤에 마감된다는 거예요. 오후 5시 이후에는요, 저는 진짜로 오후 5시 이후에는 거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금요일에는 특히,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께 정말 유용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진짜로 여러분 토요일에 가격이 일요일까지 오랫동안 횡보할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아마 10번 중에 8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지난 토요일에도요, 보시다시피 가격이 여기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이게 바로 애매한 구간이에요. 트레이딩에서 특히 본전 근처에 있을 때 최악의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진입가를 건드리고 또 건드려요. 수익과 손실이 반복돼서 정말 답답하죠. 이게 포지션에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무 거래도 안 하는 게 이런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거래를 계속하고 싶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제 방향과 반대로 거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차트를 뒤집어 보면, 네, 지금 비트코인이 프랙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이 작은 펌프 보이시죠? 이거 진짜 별로예요. 맞아요. 우리가 내려올 때 이게 마지막 작은 움직임이었거든요. 알죠?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는 아마도 매수세가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여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차트를 뒤집는다면 저는 아마 이 구간이 돌파될 가능성에 꽤 관심이 생겼을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 제가 쇼 포지션을 잡고 이 구간이 뚫리기를 바란다면요. 저는 그 흐름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거 안 들어가요. 알죠? 지금은 롱도숏도 안 들어가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요.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해주신 질문에 답변하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답글을 달고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레인지가 뭔지요? 예를 들어 레인지가 뭐냐고요? 여기서 이걸 잠깐만 지울게요. 기본적으로 레인지란 가격이 실제로 행보하면서 옆으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가격이 실제로 쌓이고 있죠. 보세요. 가격이 쌓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레인지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걸 축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가격이 축적되고 있었어요. 레인지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사용해요. 저는 보통 더 큰 타임프레임에서 레인지를 사용해요. 작은 타임프레임에서도 작동하지만 큰 타임프레임을 더 선호해요. 여기서 예시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정확히 보실 수 있고 질문에도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여기서 레인지는 바로 이 지점이 될 거고 이 레인지의 value area high, 즉 제가 선택한 이 특정 레인지의 value area high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 기반이 아니에요. 일간 레인지도 아니고 주간 레인지도 아니고 월간 레인지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게 바로 레인지의 value area high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해 두면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나중에 이걸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차트에는 이것 하나만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가격을 보세요. 가격이 이 레인지에서 이탈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POC까지 이탈했다가 다시 레인지로 진입했죠. value area high까지. 다시 여기로 옮겨 볼게요. 이 레인지를 보면 value area high가 잘 지켜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레인지의 value area high예요. 만약 여러분이 닌자처럼 스캘핑 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진짜 스캘핑 닌자라면요. 하루에 10번, 15번씩 거래를 하고 그걸 잘 해낸다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레인지에서 밸류 볼륨 프로파일을 활용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런 움직임이 0.6%예요. 60, 0.60%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 같은 경우 만약 여러분이 고빈도 거래를 한다면,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한다면요. 이렇게 1대1, 1대2 비율의 거래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요. 이제 조금 더 큰 시간 프레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더 큰 시간 프레임에서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번 주입니다. 여기 W op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week 주를 의미해요. W는 week 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간 캔들 오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번 주 value area high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영상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똑같이 한다면 참고용으로 여기다가 표시해 볼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여기에는 없지만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이면은 이게 지난주가 되고 월요일이면 지난주가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 이게 지난주가 될 거예요. 아주 높죠. 이게 바로 지난주가 될 겁니다. POC.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 머무르는 한 토요일에도 이 구간에서 움직이면 운이 좋으면 지난주처럼 될 거예요. POC 아시겠지만 보통 저는 이런 작업을 일요일에 해요. 일요일에요. 다음 주를 위해 차트를 미리 준비하거든요. 일종의 다음 주를 위한 준비 운동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 이번 주의 밸류 에어리어 하이에 머물러 있죠. 여기 보세요. 이번 주의 밸류 에어리어 하이가 벽처럼 버티고 있어요. 아직도 버티고 있고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가격이 여기서 버틴다면 일요일에는 가짜 돌파가 나왔다가 아마겟돈급 덤프 대폭락 크래시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요일 펌핑이 나올 수도 있죠. 알다시피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려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프랙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작은 게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모든 걸 다 뚫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죠. 그리고 아마 그게 보이시죠? 지금 우리가 딱 그 지점에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진입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뒤에 큰 벽이 있거든요. 만약 그 벽을 뚫는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요? 이게 정말 작은 디테일이긴 한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통 월요일이나 평일 중간쯤에는 이게 진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렇게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프랙탈이 마지막 작은 것과 함께 누적을 하다가 일요일쯤에 펑하고 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든 반대 방향으로든 베팅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아래쪽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네.
이게 함정이 될 수도 있지만 확률이 낮은데 돈을 걸고 싶진 않아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물 거래에서 레버리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도 알아요. 많은 라이브 스트리머들이 100배, 50배 레버리지를 쓰는 걸 보셨겠지만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 숫자나 던지는 거예요. 진짜로 100배 레버리지를 써서 과시하려는 거죠. 진심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필요 없고 진짜로 필요한 건 포지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계좌와 심지어 인생까지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단순히 레버리지가 얼마나 되느냐보다 포지션 크기 관점에서 상황을 봐야 해요. 내 포지션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크기를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지우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선물 거래 계좌에 10만 USDT가 있다고 해봅시다. 저는 선물만 하니까 이건 현물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설정은 비트코인 선물,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계좌에 10만 USDT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를 들어서 거래에 진입하고 싶다면 여기서 바로 랏 사이즈를 사용해야 해요. 이걸 1로 설정해주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한 번의 거래에 $1000를 리스크로 잡고 싶다고 해볼게요. 네, 한 번의 거래에 $1000, 1000USD를 리스크로 잡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수량, 여기 큐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수량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금액, 아마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 금액 기준으로 진입하고 싶을 때를 말해요. 대략 9만 9천 정도의 포지션이 되겠죠? 오차는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수량, 큐타이라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짜리 포지션에 진입한다고 해볼게요. 10만 달러짜리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레버리지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10만 달러짜리 포지션,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달러 USDT 그냥 달러 기호를 붙여볼게요. 이게 이거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한데 그냥 이게 여기 K를 붙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잠시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짜리 포지션은 10,000달러의 마진과 10배 레버리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만 달러짜리 포지션에서 10만 달러라는 거죠. 맞죠? 똑같이 10만 달러짜리 포지션이 예를 들어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똑같이 10만 달러짜리 포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배 레버리지에 2만 달러의 마진으로도 가능하죠. 알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레버리지를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낮을수록 수수료도 적게 내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50배, 10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수수료를 더 많이 내게 되고, 그리고 수수료가 포지션을 청산할 때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게 됩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도 수수료를 내고, 마감할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하거든요. 결국 이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맞죠? 예를 들어 1대 이 비율로요. 1000달러를 걸고 2000달러를 벌고 싶다고 해봅시다. 맞죠? 여기서 보면 0.77 그러니까 0.7 비트코인 정도의 수량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바이빗 같은 거래소에서요. 그럼 여기서 수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아니라 수량으로 거래를 진입하는 거죠. 0.7을 입력하고 미리 스톱로스를 설정해 두는 겁니다. 저는 거래에 진입할 때 항상 스톱로스를 같이 설정합니다. 저는 스톱로스 없이 거래에 진입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멘탈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멘탈이 무너진 상태가 최악이에요. 저는 그런 상황이 싫어요.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진입할 때는 무조건 스톱로스를 걸어두는 게 좋아요.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요. 스톱로스를 거는 게 드로우다운 상태에 머물며 멘탈이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게 되면 며칠이고 계속 드로우다운에 빠질 수 있고 감정적으로도 더 힘든 날들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톱로스를 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을 지킬 수 있죠. 아니면 예를 들어 거래가 여기까지 갔다면 바로 스톱로스를 걸어두세요. 브레이크 이븐은 별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만약 다시 돌아온다 해도 여기서는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다시 돌아와도 위험이 없어요. 말 그대로 리스크 없이 일정 금액을 벌 수 있죠. 이 부분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만큼의 레버리지를 쓰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지만 그건 더 많은 마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통 계좌 잔고가 적은 분들이 더 높은 레버리지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잔고가 적은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잃고 모든 걸 수수료로 날리기 때문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알겠죠? 이게 레버리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범위값이 높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주간 범위 같은 것만 쓰고 사실 거의 잘 안 써요. 예를 들어 바로 여기서 이런 범위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김에 그냥 얘기해 볼게요.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오늘은 좀 느긋한 날이에요. 저는 실제로 거래하지 않아요. 이런 토요일 같은 날에는 그냥 차트만 볼 뿐이지 실제로 거래를 하진 않아요. 진짜로요. 여기 지난주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가끔은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요. 녹화가 안 되고 있네요. 영상을 만들다가 녹화가 멈추면 정말 짜증나죠. 또 봐요. 예를 들어 여기요. 여기 이 옆으로만 움직이는 지저분한 가격 움직임을 보세요. 이걸 보세요. 오후 7시까지예요. 보세요. 이게 토요일이에요. 여기가 최악의 구간이죠. 10번 중 8번은 이렇게 갇혀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것도 저번 주 토요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움직임이 나오지만 토요일은 정말 피해야 할 구간이에요. 여기가 일요일이고 여기가 토요일이에요. 보시다시피 토요일은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이번 달의 볼륨 프로파일을 한번 보면요. 그리고 연간 캔들이 곧 마감되기 때문에 12월의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바로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걸 하나 공유하려고 해요. 만약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12월에 바로 여기라면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는 하락세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해요. 차트를 정리해야겠네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새 차트를 띄워볼게요. 이걸 여기 놓고 아마 비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차트예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여기 있는 프랙탈과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공유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아마 다시 다른 차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여기 12월이겠네요. 여기로 갈게요. 12월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12월에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바로 저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겠죠? 이 말은 새 캔들이 여기서 열릴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연간 캔들이 여기서 움직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가격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새 캔들 이후에도 12월에 포인트 오브 컨트롤 아래에 머문다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한 열일일 정도 남았죠. 하지만 가격이 그 아래에 머문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가정해보면 이번 1월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12월을 한번 찍고 나서 계속 하락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가격이 그 전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니면 그냥 가정해서 가격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뭐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12월에 포인트 오브 컨트롤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1월로 넘어가서 새로운 가격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그냥 참고용이에요. 지금까지 알기로 12월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9만 달러예요. 그래서 9만 달러 이하 가격은 약세로 볼 수 있죠. 9만 달러 이상은 모두 정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전체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답글을 달고
정말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시죠?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무슨 일 일어날지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고 내일 만나요. 아디오스, 아미고스.